허허벌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막 위에 붉은 사음이 파도치는 이곳에 신비의 캐니언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유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강물의 어마어마한 힘을 느낄 수 있는 협곡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이 좁은 사암 틈으로 내려가자 난생 처음 보는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입구는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물길을 따라 형성된 협곡은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신비로운 미로를 만들어냈습니다. 협곡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방이 화려한 물결 무늬로 반짝입니다. 방금까지도 파도가 일렁이고 지나간 듯합니다. 이 사암에 수직절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수직절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물이 흐르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 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수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죠. 어쩔 때는 많이 흘러오고 어떨 때는 적게 흘러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이 지그재그로 협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위쪽에서 봤듯 사암 사이에 갈라진 틈으로 물이 흘러들어 침식되면서 이렇게 동굴 같은 협곡이 생기게 됐는데요. 지금도 여름이면 홍수가 나 통제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큰 물들이 이제 흘러내려와요. 이 큰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이 큰 공간을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 거꾸로 역류를 해가지고 가져왔던 어떤 퇴적물들을 여기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 밑에 자갈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런 자갈들이 바로 지금 흘러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물의 힘이죠. 위쪽에서 빛이 들어올 때마다 시시각각 색다른 광경을 만들어내는 엔털로프 캐니언. 때문에 가장 찬란한 모습을 보려면 한낮에 오는 게 좋은데요. 눈과 마음, 영혼의 축복을 내리는 곳이라는 명성답게 메마른 가슴에도 따뜻하고 촉촉한 감성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 사막에 협곡을 깎아낸 물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엔톨로프 캐니언에서 가까운 곳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호수인 파월 호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그 파웰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발견한 캐년이었어요. 글렌 캐년이라고 하는데 글렌이란 말은 원래 협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캐년이란 뜻이죠. 협곡.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역전합이란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서남부의 협곡들을 탄생시킨 거대한 콜로라도 강물을 댐으로 막아 깊은 협곡 글렌 캐니언에 채운 것이 파월 호수인데요. 물을 채우는 데만 무려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옛날 콜로라도 강에 의해 만들어진 글렌 캐니언은 콜로라도 강을 품은 사막의 오아시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불어넣은 생명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협곡을 보는 길. 이번에는 말발굽을 닮은 호스슈밴드입니다. 왕복 2.4km의 짧은 트레일인데요. 아찔하기만 한 무려 300m의 낭떠러지 아래로
콜로라도 강이 270도 휘면서 U자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부의 협곡 중 이 물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물길 가는 곳마다 가을 정취도 깊어져만 가는데요. 애리조나 사막 800리를 적시고 캘리포니아만으로 쉼없이 흐르는 콜로라도 강. 지류인 그린강과 샌환강의 물까지 합세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대자연의 웅장함과 신비가 살아 숨쉬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거룩하고 신성함이 느껴지죠. 전체 길이가 약 470km에 달하는 장엄한 파노라마. 협곡마다 변화무쌍한 지구의 형성 과정이 차곡차곡 세월과 함께 쌓여 있지만 열의 9은 전망대에서만 보고 마는데요. 그런데 진짜 매력은 협곡 속 트레일을 걷는 겁니다. 지구의 역사, 46억 년의 역사 중에서 20억 년의 역사가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간직해 있는 유일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내용을 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게 같이 하이킹하고 캠핑하면서 그랜드 캐년의 20억 년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우스림 전망대에서 출발해 콜로라도 강에 이르는 편도 11.4km의 카이밥 트레일로 시작합니다. 5급이절이네요. 엄청나네요.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무서울 정도네. 우와. 어이구, 시작부터 현기증이 납니다. 그랜드 캐년 트레일 중 유일하게 능선을 따라 가파른 길로 연결되는데요. 양옆은 완전히 낭떠러지네. 오로지 이 길 하나밖에 없네. 고도차가 무려 1600m. 대자연의 웅장함을 허리에 끼고 다니듯 감상할 수 있지만 공포심도 덤입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세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India. India. How do you feel is the Grand Canyon? Oh, awesome. Yes, son. Wow. Did you go to the Colorado River? Not yet. Yeah? So in the middle, right? Yeah. Okay. Okay. Good. 포인트. 긴 트레일이 부담스럽다면 이곳까지만 오는 짧은 트레일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내려와 만난 곳은 탁 트인 전망이 펼쳐져 탄성이 절로 난다는 첫 번째 포인트, 우아 포인트입니다. 저 위에서 볼 때보다 내려와서 보니까 더 멋지네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층의 색도 달라지는데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깊이는 1.6km밖에 되질 않지만 그 지질의 역사는 20억 년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한 1억 년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Hello. 이 길엔 사람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뮬 트레킹을 할 수도 있죠. Donkey and a horse equals a mule. 뮬은 당나귀와 말의 교배종으로 체력이 부족해 걷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1890년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큰 배낭을 맨 사람이 보입니다. 콜로라도 강까지 반나절을 걸어야 하니 1박 2일 캠핑은 필수입니다. 그래서인지 걸음도 바쁘고 짐도 한가득인데요. 이렇게 혼자서 외로운 트레킹을 하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묵묵히 걸으며 무슨 생각에 잠긴 걸까요? 아래로 깊숙이 걸어갈 때마다 아주 오래된 과거 속으로 들어갑니다. 와, 야 정말 이런 걸 보고 청길낭 떨어지라고 얘기하네. 절반쯤 내려오니 아찔한 절벽 아래로 콜로라도 강물이 보입니다. 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풍광 역시 내려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요 밑에는 일반적인 어떤 산의 형태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산의 형태를 누르고 있는 것이 평평한 평태저감층이에요. 시간적인 간격이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이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사해 봤더니 15억 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15억 년 동안 저 산들이 막 올라오면서 뭐 삐쭉삐쭉 이게 됐다가 다 침식이 되고 그 다음에 6억 년 전에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된 거죠. 트레일의 이름인 카이밥은 인디언 말로 거꾸로 선 산이라는 뜻인데요. 시간을 달리하며 켜켜이 쌓인 형형색색의 풍경이 있어 고된 여정의 위안이 됩니다. 평지를 거의 만날 수 없고 오로지 내려가는 것만. 그래서 무릎에 너무 충격이 와서 지금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그 내리막을 걷다 보니까 발톱도 지금 상당히 무리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수직으로 1.6km를 우리가 걸어온 거예요. 드디어 약 8시간 만에 대장정 끝에 20억 년의 시간을 내려왔습니다. 이 웅장한 협곡을 탄생시킨 콜로라도 강이 눈앞에서 흘러갑니다. 아래에서 본 그랜드 캐년은 풍화작용으로 깎이기 전에 뾰족한 산맥을 잘 간직하고 있어 장관입니다. 어우, 물이 차갑네요. 요 옆에서 보니까 물살이 엄청나게 빠르네요. 600만 년 동안 협곡을 만든 물살은 그 거센 힘을 자랑하며 세차게 흘러갑니다. 강물은 대지를 적시고 수억 년을 반복해온 일상이 펼쳐집니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트레일을 마친 이들이 쉼터로 향합니다. 캠핑장은 벌써부터 자리가 거의 찼는데요. 오케이. Why do you hanging the instrument? Keeps the critters out. Keeps the critters out. Ah, yeah. Like deer, chipmunks. Yeah. You know, Okay. This little to protect the Yeah, yeah, food. yeah, Keep the animals away. yeah. 캠핑하는 이들은 저마다의 노하우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통나무로 된 숙소인 팬텀 렌치로 발길을 재촉하는데요.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see you again. Professor. Yeah. See you again. Good. 우연치고는 굉장한 인연이죠. Yeah, nice to meet you. 자이언 캐니언에서 만났던 부녀입니다. Yeah. 2달 계획으로 1600km가 넘는 대장정 중인데요. Are you staying at Phantom Ranch? Yeah. Oh, wonderful. Okay, good to know. Yeah. 딸 스테파니도 잠잘 곳에 땅을 고르는데요. 아빠한테 보고 배워서 익숙한 모습입니다. That was very interesting. Yeah. Only one pole as you're holding the pole. Difficult. Soft ground. Normally when I'm camping, I camp in the wilderness. Yeah. Not in designated campgrounds. Ah. And the ground is very soft. Yeah. But this is like concrete, so this is really tricky. 이렇게 7개국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 노하우가 어디 가겠습니까? 능숙하게 금세 텐트를 치고 잠자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My backpack with everything Yeah. except for food and water. Yeah. The base weight is called base weight. Yeah. Is 7 pounds. Yeah. Very 7 pounds? 7 pounds. Oh, it's very light. Very light. I'll show you some more gear. Yeah. I'll show you some more. 야, 7파운드밖에 안 된대요. 이 배낭 무게가 또 엄청나게 가벼운 거죠. 깔판 sleeping pad.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그 캠핑 용품을 집어넣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캠핑을 많이 해본 사람의 어떤 솜씨가 묻어나네요. This Yeah. is feel the weight of that 스톱? stove inside. Really? Yes, really. 우와. 예. And it's just made out of a can, soda can, Yeah. and you just put alcohol in there. Yeah. See it lit? Okay. I don't. You don't need. Yeah. So this is how it looks, just like that. With the windscreen for me. Yeah. Yeah, it's very easy to make. Yeah. But a friend made it for me. You, I think you are Crazy? very expert explorer. I still make mistakes. Yeah. I've done a lot of backpacking, Yeah. but I'm still learning. Yeah. Good. That's a poncho. 이건 별을 좋아하는 딸의 잠자리입니다. It's different. It's different materials. It's a bigger poncho. See Yeah, the head yeah. right there, and at nighttime we sleep under the stars. And wait, this was my old one from the pack, and you just need from hips to shoulders, and then you can use the rest of your backpack for your legs and feet. And then Like that. Close it up. And then it's a footrest. that goes underneath the feet. Wow. Keeps my feet See? warm. Yeah. Yeah. Yeah, for the feet. You have a good time. I hope so. Yeah. So, bye. Bye bye. Yeah, Good night. Yeah. Have a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Yeah. 데이브 씨 부녀와의 유쾌한 재회에 Happy trails. 하루의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숙소인 팬텀 렌치로 돌아오니 어느새 밤이 됐는데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스테파니도 아빠와 함께 별을 보고 있겠죠. 부녀간에도 별처럼 반짝이는 추억이 쌓일 겁니다. 그랜드 캐년의 숲속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요. 모두 그랜드 캐년의 트레일을 즐기는 이들입니다. 어제 내려오며 본 사람들이 이곳에 전부 모였습니다. 산장에서 먹는 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장에서 먹으면 아침에 좀 산뜻한 그런 음식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이제 호텔에 가도 아침에 나오는 거와 비슷한 느낌. 하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또 다른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만남은 트레킹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활력소죠.
다시 트레일에 나서기 전 몸을 풉니다. 목하고 어깨 쪽이 좀 결려서 좀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겁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죠. 일반 산행과 반대로 내려온 길을 오르는 일이 남았기 때문이죠. 지금이 7시 5분이네요. 이제 7시 5분인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어저께 내려오는 그 트레일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든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8시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로 갑니다.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초반부터 난관입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트레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산에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의 경관을 보니까 아주 기분은 좋아요. 힘이 들더라도. 오르는 길은 삶에 대해 항상 우리를 공부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 몸을 풀어주길 잘한 것 같습니다. 와, 메마른 땅에 서 있어서인지 더욱 소중하게 느끼는 폭포와 물길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아휴. Are you enough?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Russia. Russia? Really? 짧은 휴식 시간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휴식이 됩니다. 만난 사람들이 참 국적이 다양하네요. 러시아, 스페인, 참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다시 또 길을 향합니다. I think it's 68. Almost. Easy, down, Yeah, hard. yeah. Are you tired? Wow, me too. Oh, wow, almost. Sometimes. Okay. I'll try. You ready? Yeah. All right, Okay. let's do it. One more. Are you ready to go? One more. Yeah. 자신을 넘어야 하는 이 가혹한 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서로를 다독이는 격려입니다. Yeah. We did 20 years ago, she and I. Wow. It was easier Yeah. 20 years ago. Unbelievable. How can I climb? Why did I try? Yeah. All right, we can't give up now. Okay. He doesn't have to do the rest of this climb. 올라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Wow. 힘든 이곳을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힘들게 달려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 이제 정상이 보이네. 와.
마지막 정상이 저만치에 나타납니다. 한 발 한 발이 난행 그 자체의 비탈길이었지만 그 길의 정상에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죠. How? Good. So you hiked up from Phantom Ranch? Great. Yeah. Thank you. Wonderful. Thank you. So what time did you leave this morning down there? Yeah. 7? 7:50. Okay. And Yeah. It's good. You Yeah. make good time. Yeah. Well, tomorrow, would you like to call me back up if I give you a call? Yeah. Yes. I'll ask you. I'll ask you. Would you? Yeah. Good. 물과 바람, 시간이 조화를 이뤄낸 대자연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랜드 캐니언. 깊숙한 협곡 속을 걸으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휴식이 되는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치유의 노래를 가슴에 품어봅니다. 나바호 인디언의 성지 모뉴먼트 밸리입니다. 차를 타고 총 28km의 밸리 드라이브 트레일을 시작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비워진 마음에 어떤 것이 채워질지 궁금합니다. So these are the famous Monument Valley mittens. Yeah. They call them mittens because you've got the left and the right. Yeah. And so they are very unique because there are no, this is like the eighth wonder of the world. Yeah. There are no other formations like this. Yeah. So millions of years ago, this area used to be all underwater. Yeah. Okay. And as the Colorado Rockies started to be formed, Yeah. the water started to recede. And as Yeah. they started to recede, the water shaped a lot of these mesas and buttes. 이름에서 보듯 기념비를 닮은 바위들.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벙어리 장갑을 닮은 맨 왼쪽과 가운데 바위의 거리는 약 3.2km. 바위산의 높이만도 152m에 달하는데요.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곳에선 우리의 짐작이 보기 좋게 틀리기도 합니다. In Monument Valley, in Navajo language, they call Monument Valley Sebinizgay. Seppinis gray. Sebinizgay. Seppinis gray. Yes. Yeah. Se means rocks. Binizgay means white within. So if you look at the mesas, there are some very large white patches. So that's what that means, white among the rocks. So in the early mornings when the sun first comes up, these white areas light up first. And that's how they got the name, Sebinizgay. 밝게 빛나는 돌기둥 뒤엔 나바호족의 암울한 역사도 숨겨져 있습니다. To the rock and follow this all the way this way. It goes down to the neck and then the dragon's head, the sleeping dragon. 개척 전쟁 이후 뉴멕시코에서 장장 500km를 맨발로 걸어와 이 황무지에 정착했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절벽에는 전설 속에 새인 천둥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윗부분은 천둥새의 머리 부분으로 얼핏 보면 인디언 추장의 옆 얼굴도 보입니다. 아랫부분은 날개에 해당하는데요. 힘찬 날갯짓에 바위들이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야, 이 바위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바위도 역시 저긴 절벽에서 떨어진 그런 바위네요. 5천만 년을 살아온 인간과 그 훨씬 오래전부터 이 황해를 지켜온 바위. Ask yourselves the harmony of the rock. You start from the bottom
and you pat yourself and you give blessing to the rocks. And you touch everything in Navajo is done by 4. So you bless yourself 4 times. You go do the ritual 4 times. Yes, and then you go. You breathe out 4 times. And in the mornings, the Navajos do this, and the direction is to the east. And when the sun first comes up, they call it the morning blessing. They bless themselves for another day and for a day of well-being. I get the energy. And you feel it. Yeah. You feel more relaxed, more open-minded. 우리가 길을 걸으며 자연으로부터 위안받았듯 터전을 빼앗긴 채 떠돌던 나바호족도 이 기묘한 바위, 황야의 물에 거친 바람과 교감하며 정신적 안정을 얻었던 걸까요? 다음 날 나바호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통집 호건을 찾았는데요. 둥그런 것은 여자, 뾰족한 것은 남자의 집입니다. 나바호의 여인들은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실을 뽑고 직물을 짜는 솜씨는 최고로 꼽혀왔는데요.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 한가운데 뿌리 내린 이유는 뭘까요? Mother Earth or Father Sky. Nakagi. Pahatanitsun. Don't let her Nakada Sonike Lag Daharan and Sazadota Dabaran. Ebinina Pahatanitsun. 척박하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들. 조상의 영혼을 지켜온 나바호족의 순수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스며듭니다. 모뉴먼트 밸리를 떠나 대여섯 시간을 달리니 광야에서 나무숲으로 바뀌며 변화무쌍한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천의 절벽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 브라이스 캐년을 보러 갑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이곳에도 인디언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데요. 한때 이곳에 살았던 인디언들은 이 바위들을 보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거대한 계단식 분지 안에는 신의 걸작품이라 불리는 돌탑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지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기둥들이, 수많은 기둥들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후드라고 부릅니다. 이 브라이스 캐년의 후드의 개수가 뭐 다 세보진 않았겠지만 18,0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후드는 바다 밑에 쌓여있던 모래와 흙이 땅 위로 솟아 이루어진 첨탑인데요. 빗줄기와 강물에 의해 모래는 씻겨 내려가고 단단한 암석만 남았습니다. 자연이 만든 원형극장 같습니다. 신비한 풍광에 현실 세계를 떠나 자아를 되찾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위를 보니까 또 다른 어떤 풍광이 나타나네요. 나바호 트레일은 약 2.6km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출발부터 시작되는 급경사의 내리막길은 지그재그로 꺾어지며 50회나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아찔한 낭떠러지를 끼고 별천지로 향하는 기분은 짜릿합니다. 우와. 와, 여기도 이렇게 높은 나무가 자라네요. 삼나무 일종 같은데. 와. 여기는 또 나무 가지가 또 하나. 나무 속에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고 있는. 대단하네요. 와. 150여 년간 이 길목을 지켜온 브라이스 캐니언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브라이스 캐년에 후두가 18,000여 개가 있는데 이 18,000여 개의 후두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질 위험이 상당히 큰데 그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돌더미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이렇게 이제 풍화작용을 받게 돼요. 이런 풍화작용을 입상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자 형태로 이렇게 풍화를 받아서 무너진다는 뜻인데 앞으로 50년 후 내지는 100년 후에 오면은 이런 후두들이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아마 겪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나무보다도 먼저 쓰러질지 모르는 돌탑들. 지금까지도 풍화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브라이스 캐니언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삶이 우리네 모습과 닮아 위안이 됩니다. 아이고 숨차다. 내려오는 길이 험했듯이 오르막길도 힘든데요. 점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드디어 해발 2,400m의 정상. 돌탑들이 늘어선 모습은 바라만 봐도 감동 그 자체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나바오 원주민들의 어떤 영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바오 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나바오 산까지가 143km 되는데 굉장히 멀죠. 143km면은 근데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탁자 모양의 산이 있는데 요 탁자 모양의 산은 여기서부터 한 24km 정도 돼요. 24km면 서울에서 수원거리인데 굉장히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보이는 이유는 다 이 지역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공기가 맑아서 그런 겁니다. 거대한 원형극장에 모인 돌탑들의 합창. 흙과 물 그리고 시간이 바람이라는 지휘자를 만나 이루어진 앙상블입니다.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것이라죠. 계속되는 트레킹에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웅장한 대자연을 만나고 함께 공감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만큼 가슴 떨리는 일이 있을까요? 브라이스 캐년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다채로운 풍광만큼이나 다양한 트레일을 가지고 있는 자이언 캐니언입니다. 자이언 캐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조성되어 있는 자이언 캐년 오버룩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본격적인 트레일을 하기 전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요. 30분 남짓의 오버룩 트레일입니다. 해발 고도 2,000m에 오르기까지 좁은 바위 틈을 지나는데요. Hi. Beautiful day. Yeah, yeah. 수풀이 우거진 고원지대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 초록 수풀과 대비되는 붉은 바위들.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
와. 정말로 장엄한 자이언 국립공원입니다. 휴. 여성스럽고 섬세한 브라이스 캐니언과 달리 자이언 캐니언은 남성적이고 웅장한 느낌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천길 낭떠러지의 거대한 절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의 특징은 바로 이 사암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사암의 두께가 약 450m에서 600m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붉은색하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실은 이제 붉은색은 산화를 많이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 하얀색은 원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얀색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은 황갈색, 아주 밝은 황갈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길이 24km에 달하는 협곡을 중심으로 절벽과 계곡 그리고 숲이 연속되는 장관.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니언 속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계곡 속에 숨겨진 자이언의 오지, 서브웨이 트레일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신 길을 찾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서진 바위들이 1993년도에 이 지역에서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지진의 영향으로 막 굴러내려가지고 이 절벽들이 다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도가 5.3밖에 되질 않는데 암석이 약하니까 금방 무너져 내리게 됐어요. 왕복 약 6시간에서 7시간의 코스인데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찔합니다. 지진 당시의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트레일은 하루에 40명만 허가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곳이죠. 계곡 아래를 향해 200m 이상 내려왔는데요. 내려가는 길이 어찌나 험한지 절벽 타기의 선수, 사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땀 빼며 내려오기를 1시간여. 드디어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속이 비쳐 보이는 맑은 물이 흐르는데요. 바로 이 물길은 자이언 협곡을 빚어낸 1등 공신, 버진강입니다. 숲을 키워내고 협곡의 생명을 불어넣은 물길을 따라 서브웨이로 향합니다. 내려가는 동안 지나는 사람 하나 없었던 온전히 고독한 시간. 그런데 2시간 만에 처음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녀 사이인 데이브 씨와 스테파니 씨는 캐나다, 멕시코를 거쳐 이곳까지 1000마일, 약 1600km의 대장정 중이라고 합니다. 많이. Nice to meet you. Good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What you. is your name? Yeah, Akim. Akim. Yeah. Yeah. We just came from the Canadian border near Yeah. the North Cascades. Yeah. And the snow is snowing. Yeah. So now we're in the desert to stay warm. A little warmer here. Yeah. It's the diversity of the differences in the nature in the West. are So Okay, beautiful. okay. So we're hitting highlights Yeah.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Yeah, okay. So and I do a lot of hiking. I've walked across the United States 7 times over the last 17 years. 2달 계획으로 길을 걷고 있는 부녀가 이곳 자이언에 온 지는 5일째.
자연을 누비며 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저로서는 부럽기만 한데요. Have a nice walk. We'll see you up there later on. See you over there. Yeah. 데이브 씨와 딸이 함께하며 이곳에서 어떤 추억을 쌓아갈까요? 물길을 따라 계곡의 속살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욱 생기를 띠고 알록달록 단풍이 수줍게 손을 흔들어줍니다. 비워진 마음속에는 자연의 소리가 채워지고 오랜 세월 자연을 만들어 온 물길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제 상류 쪽으로 오니까 저렇게 아주 멋진 폭포도 보이고, 야, 어디로 가야 되나? 어차피 물에 젖어야 될 것 같아요. 으차가. 층층으로 이루어진 천사장 폭포를 지나니 어디가 물길이고 어디가 등산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저 물이 흘러오는 곳을 향할 뿐인데요. 이 암석이 막 뜯겨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막 이렇게 뜯겨져 나갔어요. 이것은 요 버진강의 지류가 수량이 많을 때 확 휩쓸고 나가요. 그러면 그 물의 수압에 의해서 암석을 뜯어냅니다. 이걸 굴식작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굴식작용의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네요. 여름철 강수량이 늘어나면 엄청난 기세로 휩쓸고 내려오는 버진강. 작지만 한데 뭉쳐진 힘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놀라운 마법을 부렸습니다. 자연에서 또 한 번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야, 이제 다 왔네요. 드디어 서브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통로 같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제 몸을 다해 이 터널을 만들었을까요? 금방이라도 버진강의 거대한 물길 속에 휩쓸릴 것만 같습니다. 강물이 만든 수로 같은 물길을 따라 상류로 더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수영복 차림에 활보하는 이가 있네요. 물살이 깎았다고 믿기 어려운 천연 수영장. 천진난만하게 수영을 하는 이는 스페인에서 온 프란체스코 씨입니다. How it is beautiful. It's amazing. Actually, if you swim a little bit more over there, you can see a waterfall. So there's some people doing, how do you call it, canyoning. So you can go from top to bottom. So, but this is the end. We cannot go up because there's a big waterfall. You need ropes to go down. 그도 이 물로 마음속 고민까지 말끔히 씻어내지 않았을까요? 와우. 물줄기를 따라 올라갈수록 장관은 계속됩니다. 강물에 휩쓸려온 자갈들이 부딪히며 반들반들한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이죠. 항아리 바위 같이 생겼죠? 그래서 항아리 바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포트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좀 매우 특이한 지형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흐르고 흘러야 할까요? 강물과 시간의 오랜 담금질 끝에
자연의 걸작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네 삶은 또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깎임을 견뎌야 완성되는 것일까요? 시간은 흘러 강산을 바꾸고 강물은 흘러 협곡을 바꾸었습니다. 생명을 움트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자연의 힘. 물 흐르듯 자연스레 흐르는 삶이 바람이라면 골짜기에 머무는 그 힘이 제게도 변화의 바람을 살포시 불어줄 것만 같습니다. 유타주 서남부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땅을 가로지르며 캠핑 차량들이 바쁘게 달립니다. 시간도 더디 갈 것 같은 사막과 고원뿐인 이곳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찾는 걸까요? 내륙 깊숙이에는 수십억 년 세월이 빚어낸 아주 오래되고 장엄한 풍광이 숨어 있는데요. 트레일을 통해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해발 1850m. 저기 멀리 목적지가 보이는데요. 수백 미터의 높이의 절벽 아래로 거대한 공룡이 발자국을 찍어 놓은 듯한 협곡. 캐니언 렌즈입니다. 수억 년 전 바다였던 이곳은 높이 솟아 고원이 되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아름다운 협곡을 빚었는데요. 지형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곳곳엔 형형색색의 사암이 절경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장관은 콜로라도 강과 그 지류인 그린강의 합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넓은 협곡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천의 물길입니다. 이 하천이 흘러가면서 하천은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옆을 쳐요. 옆을 치면서 이렇게 공룡 발자국처럼 생긴 이런 측면의 그 공간들을 또 만들어 놓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 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대지들이 점점 더 침식이 되겠죠. 인간이 짐작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어마어마한 계곡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신비로움에 황량한 땅을 찾아 걷고 또 걷는데요. 저 멀리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야, 그린리버의 경관이네요. 경이로운 대자연 앞에서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또 아이는 마음에 무엇을 담을까요? 한쪽에선 친구끼리, 또 한쪽에선 연인들이 시공을 초월한 자연을 만납니다. 멀리 산책을 하는 노부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캐나다에서 왔다는 지니 씨 부부입니다. 4일 전에 미국 서부로 넘어와 2달 일정으로 캠핑과 트레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저의 설명을 듣고 싶다기에 흔쾌히 나섰습니다. 와우. 이야, 1억 한 5천만 년? 8천만 년? 1억 8천만 년 전. 저 밑에 있었던 하천이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린강이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골짜기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부족하나마 지식을 나누니 감동은 배가 되고 금세 친구가 됩니다. 국적과 나이를 뛰어넘은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도 트레일에서 얻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협곡 한가운데로 유유히 흐르는 그린강.
이 안락함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데요. 지니 씨 부부도 우리도 같은 것을 배워가지 않을까요? Yeah. Take care. You too. Yeah. 짧아서 더욱 아쉬운 만남입니다. 하지만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콜로라도 강은 척박한 대지에 수음을 불어넣어 나무를 키우고 푸른 길을 내줍니다. 그리고 시간과 바람은 고원과 사막의 땅에 또 다른 위대한 걸작품을 선물합니다. 다양한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많은 캠핑 차량들이 몰려드는 이곳은 아치스 국립공원인데요. 자동차 번호판에도 아치 모양이 그려질 만큼 유타주에선 상징적인 곳입니다. 콜로라도 고원에 위치한 사막지대로 여름이면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사암 덩어리들이 모여 있네요. 그런데 번호판에 그려진 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약 3억 년 전 이곳은 바다였다는데요. 돌이 되어버린 모래 언덕들을 벗어나니 저 멀리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기암괴석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의 가장 유명한 장소로 향하는데요. 먼저 안경처럼 두 개의 아치가 나란히 있는 윈도스 아치입니다. 우와. 아, 멋있네요. 창 너머로는 더 큰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극심한 온도차와 바람으로 갖가지 모양의 사암들을 조각한 대자연. 대자연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아치를 품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2,000 arches in the park. We have not found every arch yet, so we're not done. My supervisor thinks he just found a new arch that they hadn't been documented yet about 4 months ago. But you know, arches, they do have similarities with people. They're mortal. They don't live very long. We're talking thousands of years, which I know sounds like a lot to us. But in geologic history and geologic time, that is the blink of an eye that the arches are here. 또 다른 창으로는 높이가 45m에 달하는 더블 아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아치가 V자 형태로 붙어 있어 쌍둥이 아치라 불리게 됐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바람이 불어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 정성에 감탄이 절로 납니다. 너른 창 너머 또 다른 아치를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트레일은 고운 모래 위를 걷는 기분이 색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해변이나 강변에서 보는 모래와는 너무 달라요. 이렇게 모래가 가늘어진 이유는 이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모래와 모래끼리를 서로 이렇게 부닥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가늘어진 거죠. 자, 물 한 방울 부니까 이렇게 고체 형태로 변하게 돼요. 이것은 바로 이 모래가 그만큼 가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랜 세월 끈기 있게 만든 아치도 언젠가는 다시 이 모래로 돌아가겠죠.
이번에 만난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그 엄청난 길이만큼이나 기나긴 세월을 버텨왔는데요. 길이가 89m, 높이는 32m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아치가 형성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아치는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한 거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하얀색의 어떤 바위를 볼 수 있는데 이 하얀색의 바위가 얼마 전에 붕괴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땡볕 아래를 걷는 고된 길이 계속되는데요. 이곳의 백미 델리키트 아치 트레일입니다. 야, 건조한 사막지대라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약 2.4km의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드디어 델리키트 아치에 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찬 순간 이 언덕의 끝에 오롯이 서 있는 델리키트 아치를 발견했습니다. 폭 10m, 높이 15m에 달하는 타원형의 아치는 부러질 듯 아슬아슬해서 더욱 매혹적입니다. 아치스의 슈퍼스타답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촬영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사진에 담으려는 게 단지 아치뿐만은 아니겠죠. Take a picture of the Milky Way Yeah. and light paint the arch. So it's a nice blend of astrophotography, and artwork. So 오케이. 다시 못 볼지 모르는 아쉬움과 영원할 수 없는 한계성에서 우리의 삶이 비쳐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순간을 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연은 다시 많은 시간 동안 바람의 힘을 빌어 또 다른 아치들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의 캠핑장에서 하루를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캠핑 차량을 위한 시설이 편리한 것은 물론 아치스 내 각 트레일로 가기도 편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캐니언 렌즈에서 친구가 됐던 캐나다 부부 지니 씨를 만난 겁니다. 이야. Yeah, better than me. 이야. We keep it pretty simple. 오케이. 부부의 캠핑카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동 시에는 부부가 번갈아 운전도 하고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We have actually 3 TVs. 야, 오케이. TV, one, two. And then the one in the bedroom. Right? Yeah. That has a slide out. Yeah. If you want to go look, They're the same. you go look. Yeah. And then the shower's on this side and the toilet's on this side, which is nice.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두 번째 본 사이여서인지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는데요. 저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음식들로 금세 한상 차려지는데요. Beans, yeah, stay, yeah. 대자연의 품에서 마음의 짐까지 내려놓은 격이 없는 만남. 이보다 더 근사한 식사가 어디 있을까요? 지니 씨의 동생이 한국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며 우리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Very good. Try it. Wow. Yeah. What is that? 불고기. Okay. Yeah, the sweet beef. Okay. Yeah, yeah. Sweet beef. Yeah. 음식 얘기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Why did you choose the RV car instead of bus or car? Oh, because Yeah, it's more like this, meeting people. Yeah. Yeah. Meeting people and People are seeing friendly. seeing things. It's a freedom. Yes. Yeah. Yes. You Freedom. take a car and you stay in a hotel. You go into your room. Yeah. And you come out in the morning and you go back in your car. You just drive in there and park, and nobody bothers you. Yeah. But when you're driving a long distance, you don't want to go. 트럭 운전을 하는 남편은 두 딸을 결혼시킨 뒤부터 오랫동안 꿈꿔온 캠핑카 여행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We stay as long as we can until the weather starts to change, and then when it starts to get cold, we start going south. So we'll stay down here. We'll go home for Christmas. Geography and geology, right? 로키 산맥으로 유명한 캐나다 알버타주에 살고 있어 따뜻한 곳을 찾아 내려왔다는 부부. 이들에게서 소박한 행복이 느껴집니다. It was nice meeting you. And we'll see you 밤은 tomorrow. 깊어가고 이젠 정말 아쉬운 작별의 시간인데요. So good meeting you guys. I'll bring this over for you. You guys take care. 남은 여정에 이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을 기약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면 분명하겠죠.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인연과 추억도 떠오를 것입니다. 다음 여정으로 향하는 길. 숲이 내뿜는 싱그러운 공기를 따라갑니다. 몸은 조금 고될지 몰라도 날이 갈수록 마음속은 비워지고 상쾌함으로 채워집니다. 대자연이 주는 진정한 휴식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 애리조나주의 세도나입니다. 온화한 기후와 낙조를 보는 듯한 절경, 그리고 신비한 땅의 기운이 어우러진 곳이죠.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Oh, we're practicing. We're all on the fire department around here, so we have to typically stay trained up and just practice these techniques. Okay. Yeah. Yeah.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뜻밖에도 구조대원들인데요. 마침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Patrick, did you get much movement? All right. It's 6 days. Stay class. Yeah. Oh, yeah. So it's a technician level class. So okay. everybody can be pretty proficient at rescuing. Yeah. 세도나는 원주민인 아파치 족, 야바파이족이 신비로운 의식을 치렀던 성지였는데요. 곳곳이 험한 바위산이라 추락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도나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종 모양의 바위산, 벨락으로 향합니다. 바위 위를 오르내리는 길은 거칠지만 거대한 그 몸체를 두 발로 딛는 일은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기묘한 붉은 바위들이 사방에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이 적색섬은 모래들이 퇴적이 될 때 거기에 이제 산화철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녹이 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색깔을 띠게 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고 하는 프로 야구팀이 있어요. 거기에 팀 컬러로 세도나 레드라고 하는 그런 색이 정해질 만큼 아주 유명한 색깔입니다. 빛을 받으면 더욱 붉게 타오르는 세도나. 맨 위가 탁자처럼 평평한 메사와 탑처럼 가늘게 솟은 바위, 뷰트가 조화를 이룬 풍광은 명상가와 예술가들을 이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바위산을 단지 독특한 경관을 보기 위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붉은 사암의 정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땅의 기운은 명상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벨락은 세도나의 꽃이라 불릴 만큼 가장 강력한 기운이 나오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곳곳에서 명상하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브라질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넘어왔다는 일행들. 각박한 삶을 치유할 그 신비한 힘이 대체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A lot of vortex around here. Yeah. Good ones, strongest. Yeah. In Brazil we have too, but we need sometimes to change it. We bring the energy from Brazil and for here and get the energy here to back to our country. Yeah. 볼텍스는 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을 뜻하는데요. 맨발로 땅을 딛고 명상하는 이들이 붐비는 건 흔한 말로 이곳이 세계에서 기가 가장 센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Kim. Michaela. Nice to meet you. I'm Kim. Rebecca. Rebecca. 저도 이 신비로운 자연의 힘을 얻어보기로 했습니다. Wow, it's beautiful. There's a belloc. Yeah.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Here in Sedona, it's very famous for having many of those vortexes where you can feel the magnetic energy of the earth building and resonating with the magnetic energy in your body. 험난한 바위산의 땅.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걷고 또 걷습니다. 길은 끝이 났지만 다시 내면의 깊은 곳으로 여정은 계속됩니다. 거칠 것이 없는 하늘과 땅, 그 광활한 공간에 한없이 작은 나를 맡기며 대자연이 내주는 강렬한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